당신만은 다를 거라고요? 1억 5천 퇴직금 6개월 만에 공중분해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퇴직금 통장을 들고 프랜차이즈 박람회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에서 음식점 하나 차려서 5년 뒤에도 살아남을 확률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50%? 30%? 고작 20%입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이 5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열의 8이 짐을 싸는 거예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8명 모두가 창업할 때는 성공 사례만 보고 웃으면서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처참한 숫자를 다들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전 재산을 걸고 프랜차이즈 간판을 달까요? 그것도 나는 다를 거야 라는 근거 없는 확신 하나만 가지고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에서 사는 건 수익이 아닙니다. 환상을 사는 겁니다. 사장님이라는 이름표가 주는 안도감, 본사가 알아서 해줄 거라는 믿음, 그 달콤한 꿈이 퇴직금을 모래성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오늘 영상은 단순히 조심하라는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본사가 꽁꽁 숨겨둔 정보공개서 뒤에 민락, 그리고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4가지 검증 기술을 전부 공개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돈이 모래성이 되지 않으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난생 처음 가는 곳을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 유턴을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죠? 당연히 내비게이션을 켜잖아요. 300m 앞 우회전, 좌측 방향 톨게이트 진입.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지니까 초행길이라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프랜차이즈가 바로 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장사라는 게 말이에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행길 중에서도 최악의 초행길이에요. 식재료는 어디서 사야 싸게 먹히는지, 알바생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메뉴 가격은 얼마로 잡아야 남는 건지 하나부터 10까지 모르는 것 투성이거든요. 평생 월급 받고 회사 다니다가 퇴직한 분한테 이제 가게 하나 차려서 알아서 해봐 라고 하면 솔직히 막막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본사가 다 알려줄게요. 레시피도 줄게요. 인테리어도 해줄게요. 식자재도 보내줄게요. 라고 하면 안 끌리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왜 하필 프랜차이즈일까요? 요즘은 유튜브만 뒤져도 창업 노하우가 넘쳐나고 창업 컨설팅 업체도 수두룩한데 말이에요. 답은 간단합니다. 불안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철수 씨, 58세.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통장에 찍혀 있어요. 이게 이 사람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만져보는 큰 돈입니다. 이걸 들고 장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 건 보고서 쓰고 회의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고기 굽는 불 조절도 손님 앞에서 굽는 법도 모릅니다. 이 사람한테 혼자서 가게 차려봐 라고 하면 그게 들리겠어요? 절벽 앞에서 그냥 뛰어!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라고 손잡아주는 누군가가요. 실제 숫자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8,802개, 브랜드 수는 12,337개, 전체 가맹점 수는 무려 36만 5,114개에 달합니다. 편의점, 치킨집, 커피숍은 기본이고 빨래방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까지 안 되는 업종이 없을 정도예요. 왜 이렇게 많아졌겠어요? 그만큼 나 혼자는 못하겠다, 누가 좀 이끌어가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가맹비 있잖아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하죠. 이걸 대부분 기술료라고 생각하세요. 레시피 값, 노하우 값이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돈의 본질은 기술료가 아닙니다. 불안 해소 비용입니다. 길을 잃을까봐, 혼자 헤맬까봐 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지불하는 심리적 보험료인 거예요. 내비게이션 앱이 무료인 세상에서 왜 사람들은 비싼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사겠어요? 기능이 조금 더 좋아서? 아니에요. 혹시 길 잃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 때문에 돈을 더 쓰는 거잖아요. 프랜차이즈 가맹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에이, 나는 불안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예비 창업자들은, 특히 장사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은 본사가 내미는 손을 선택이 아니라 구명줄로 느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 불안한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내미는 건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구명줄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브랜드라는 이름표까지 얹어서 내밀거든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에어컨을 하나 사야 한다고 칩시다. 눈앞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삼성이나 LG 에어컨이고 다른 하나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중소기업 에어컨입니다. 가격은 중소기업 제품이 20만 원 더 쌉니다. 자,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대부분 삼성이나 LG를 고르죠. 왜요? 중소기업 제품이 진짜 나빠서? 아니에요. 써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깔려 있습니다. 삼성이면 최소한 망하진 않겠지. LG면 적어도 평타는 치겠지. 이게 바로 브랜드의 힘입니다. 프랜차이즈 간판도 정확히 이 원리로 작동해요. 자, 여러분이 출장을 갔습니다. 낯선 도시, 점심시간인데 배가 고파러. 골목에 들어서니 식당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허름한 간판에 원조 할매 국밥이라고 적혀 있고 다른 하나는 깔끔한 인테리어에 누구나 아는 프랜차이즈 간판이 걸려 있어요. 맛은 어디가 더 좋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열의 7은 프랜차이즈로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기 들어가면 최소한 이 정도는 나오겠지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혹시 맛이 기대 이하더라도 최소한 위생이나 서비스에서 크게 실망할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불확실성 회피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대박보다 쪽박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모험을 하느니 실패 없는 평타를 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손님 입장이고 가게를 여는 사장님한테 브랜드가 뭐가 중요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게 좋은 설명이 있어요. 프랜차이즈 간판을 다는 건요. 쉽게 말해서 KS 마크를 빌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전자제품 보시면 KS 마크 붙어 있죠. 한국산업표준에서 이 제품은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인증해주는 표시예요. 프랜차이즈 간판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본사가 이 가게는 우리가 품질을 보증합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는 그 도장 하나만 보고 안심하고 들어오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실제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2025년 12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프랜차이즈 통계에 따르면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은 3억 7,523만 원입니다. 같은 시기 일반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이 약 2억 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프랜차이즈 간판 하나 달았을 뿐인데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간판 하나가 곧 매출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브랜드라는 이름표,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 비용, 교육비, 광고 분담금까지 그 간판을 달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브랜드라는 KS 마크를 빌려 쓰는 대가를 매달 지불하는 셈이에요. 빌려온 거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본사가 이제 그 간판 떼세요 라고 하면 그날로 끝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사람들은 남의 이름표를 빌려오는 걸까요? 단순히 매출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 간판을 다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갑옷 하나를 입게 됩니다. 남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해주는, 그러면서 동시에 실패했을 때 나를 감춰주는 그런 갑옷 말이에요. 자, 여러분한테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동창회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요즘 뭐하고 지내? 이때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 동네에서 가게 하나 해. 다른 하나는 나 그 있잖아. 누구나 아는 그 브랜드 있지? 거기 사장이야. 이 두 대답. 하는 일은 똑같은데 듣는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게 해라고 하면 아 그래 힘들지 라는 반응이 돌아오죠. 그런데 유명 프랜차이즈 이름을 대는 순간 오 거기 잘 되잖아 대단하다 이렇게 바뀝니다. 같은 장사를 하는 건데 브랜드 이름 하나 붙었을 뿐인데 사회적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 간판이 가진 또 하나의 숨은 기능입니다. 저는 이걸 체면의 갑옷이라고 부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국 사회에서 퇴직 후 나 지금 백수야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30년 동안 부장님, 과장님 소리 듣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 직함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명함을 내밀 수 없다는 게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위축시켜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간판을 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나는 누구나 아는 그 브랜드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명함도 새로 파고 사람들한테 나 사업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돼요. 퇴직하고 벗겨진 군복 대신 브랜드라는 새 군복을 입는 거예요. 2024년 통계청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 명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50대 이상 퇴직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전부 돈을 벌려고만 창업했을까요? 물론 수익이 가장 큰 목적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뭔가 하고 있다는 사회적 존재감, 이걸 되찾고 싶은 마음이 창업에 숨겨진 동기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갑옷에는 아주 교묘한 기능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핑계의 요새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매출은 떨어지고 월세는 밀리고 알바비 주기도 빠듯해요. 이때 개인 가게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화살이 나한테 날아옵니다. 네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네가 장사를 몰라서 그렇지. 실패의 원인이 오롯이 나에게 있으니까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본사가 마케팅을 제대로 안 해줘서 그래. 식자재 단가를 너무 비싸게 받아서 남는 게 없어. 본사가 바로 옆에 같은 브랜드 매장을 또 열어버렸잖아. 이렇게 실패의 원인을 본사에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방패막을 세우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라는 시스템이 바로 그 방패막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프랜차이즈 간판은 장사가 잘 될 때는 나 사장이야 라고 뽐낼 수 있는 갑옷이 되어주고 장사가 안 될 때는 본사 때문이야 라고 숨을 수 있는 요새가 되는 거예요. 참 편리하죠?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남 탓. 이 구조가 가능하니까 사람들이 프랜차이즈에 더 끌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체면도 중요하고 핑계도 편하고 그건 알겠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이거 하면 되겠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걸까요? 그 확신의 출발점,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 설명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수학의 정석 사보신 적 있으세요? 수학의 정석을 산 사람 중에 서울대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수학의 정석을 샀다고 다 서울대 가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책을 산 건 첫걸음일 뿐이고 실제로 매일 밤 그 책을 펴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낸 사람만 합격하는 거잖아요. 책을 사는 것과 시험에 붙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설명회가 정확히 이겁니다. 창업 설명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드릴게요. 보통 본사 건물 대강당이나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공간 자체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대 위에 가맹본부장이 올라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빔 프로젝터에 숫자가 뜨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브랜드 평균 월 매출 4천만 원, 6개월 만에 투자금 회수, 점주 만족도 95%. 현란한 말솜씨에 숫자의 향연이 쏟아집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요. 숫자를 이야기로 바꾸는 겁니다. 김 사장님, 53세에 퇴직하셨는데 저희 브랜드로 8개월 만에 월 순수익 800만 원 달성하셨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를 하나 딱 보여주면 앉아있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기가 그 김 사장님이 된 것 같은 그림이 그려져요. 수학의 정석을 산 사람 중에 서울대 간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화려한 숫자들, 과연 믿어도 되는 걸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본사에 과징금 6억 4천만 원을 때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가 가맹 희망사들에게 월 매출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 나온다고 안내서를 돌렸는데 실제로 6개월 이상 운영한 13개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은 고작 3,300만 원이었거든요. 가장 잘 되는 매장 딱 하나, 그것도 4개월치 데이터만 골라서 이게 평균입니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게다가 매출에는 배달비를 넣어 부풀려 놓고 비용에서는 빼버려서 수익률을 뻥튀기 한 겁니다. 이게 그 수제버거 본사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일이 업계에서 비일비재하니까 공정위가 계속 적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학의 정석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본사가 파는 건 뭘까요? 문제집입니다. 레시피, 인테리어, 물류 시스템, 마케팅 매뉴얼, 이게 전부 문제집이에요. 그런데 문제집을 산다고 시험에 합격합니까? 아니잖아요. 문제집은 직접 펴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야 실력이 늘어요. 그런데 창업 설명회에서는 가맹본부장이 마치 이 문제집만 사면 100점 맞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해요.
시험을 대신 쳐주지는 않는다는 말은 아주 작은 글씨로 계약서 뒷면에 적어놓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에이, 나는 그런 거에 안 속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 심리라는 게 참 묘합니다. 퇴직금 1억이 손에 쥐어있고 뭐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장의 현란한 말솜씨와 함께 숫자가 쏟아지면 그게 부풀려진 거라는 걸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이 먼저 반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계약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면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사는 문제집을 파는 곳이지 시험을 대신 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문제집을 사는 순간 자기가 이미 시험에 합격한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시험은 누가 치르는 걸까요? 바로 그 문제집을 들고 매일 가게 문을 여는 점주,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헬스장이 있다고 칩시다. 최신식 러닝머신, 수백만 원짜리 웨이트 기구, 개인 라커룸에 사우나 시설까지 완벽합니다. 1년 회원권이 300만 원이에요. 여러분이 이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 회원권을 끊은 순간 살이 빠질까요? 당연히 안 빠지죠. 왜요? 회원권을 끊는 것과 실제로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서 땀을 흘리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니까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헬스장이라도 내가 가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은 1g도 안 변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프랜차이즈 창업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본사 시스템이 알아서 해주겠지. 레시피도 있고 물류도 되고 마케팅도 본사에서 하니까 나는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요즘은 오토 매장이라는 말까지 돌아다닙니다. 사장이 매장에 안 나가도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헬스장 회원권의 함정과 똑같은 겁니다. 회원권만 끊어놓고 운동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은 어떨까요? 같은 브랜드, 같은 간판, 같은 레시피, 같은 시스템을 쓰는 가맹점인데도 매출이 수배씩 차이가 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치킨 프랜차이즈 A점과 B점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브랜드예요. 본사에서 받는 레시피 똑같고 식자재 똑같고 메뉴판 똑같습니다. 그런데 A점은 월 매출 5천만 원이고 B점은 월 매출 1,500만 원이에요. 3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시스템이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A점 사장님은 매일 아침 매장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배달 리뷰에 하나하나 답글을 달아요. 단골 손님 얼굴을 외우고 오늘도 오셨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신메뉴가 나오면 동네 맘카페에 직접 글을 올리고 비 오는 날이면 배달의 8인 이벤트를 본사 몰래 자기 돈으로 걸어요. 한마디로 매일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사람이에요. B점 사장님은 어떨까요? 본사 시스템이 다 해주는 거 아니었어? 이러면서 매장에는 일주일에 2-3번 나옵니다. 배달 리뷰에 별점 1점이 달려도 그건 본사 레시피 문제지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넘깁니다. 알바생한테 매장을 맡겨놓고 자기는 골프를 치러 가요. 회원권만 끊어놓고 헬스장에는 안 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에요. 본사가 여러분한테 주는 건 뭘까요? 최신식 운동기구입니다. 좋은 러닝머신, 좋은 덤벨, 좋은 운동 프로그램표. 이건 분명 가치가 있어요. 혼자서 맨손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그런데 그 기구 위에 올라가서 실제로 땀을 흘리며 근육을 만드는 건 온전히 점주의 몫입니다. 본사가 대신 러닝머신을 띄워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헬스장은 안 가면 그냥 회원권 돈만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는 안 그래요. 안 가면, 그러니까 사장이 노력을 안 하면 매달 월세가 빠져나가고 인건비가 빠져나가고 식자재비가 빠져나가고 로열티가 빠져나갑니다. 헬스장은 안 가면 현상 유지라도 되지만 매장은 안 뛰면 뒤로 밀려납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추락하는 겁니다. 2024년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은 40.2%에 불과합니다. 10명이 시작하면 6명은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60%의 실패자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스템이 별로였어. 본사가 도와주지 않았어. 정말 그럴까요? 물론 본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물어봐야 해요. 러닝머신 위에 매일 올라갔느냐고요. 매장에서 직접 땀을 흘렸냐고요. 자, 여기까지는 본사가 제대로 된 헬스장인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운영도 잘하는 헬스장인데 회원이 안 와서 살이 안 빠진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그 헬스장 자체가 사기라면요? 러닝머신이 고장나 있고 덤벨이 가짜이고 운동 프로그램표가 엉터리라면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봐야 소용없잖아요.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사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비 가맹점주 여러분, 본사한테 딱 이 질문 하나만 하세요. 제가 오픈하려는 점포의 예상 매출이 얼마입니까? 이 한마디면 됩니다. 본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10중 8구 굉장히 매력적인 숫자를 불러줄 겁니다. 이 자리면 월 4천만 원은 나옵니다. 우리 브랜드 평균이 월 5천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와 대박이다 하면서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 대답을 반드시 검증해 보세요. 어떻게 검증하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치킨 가맹점을 오픈하려고 한다면 크레탑 같은 기업 신용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크레탑은 한국평가데이터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기업 신용정보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비슷한 규모의 가맹점포의 재무정보를 볼 수 있어요. 본사가 주장하는 매출이 실제 재무정보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권 분석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기서 내가 오픈하려는 지역의 유동인구, 업종별 추정 매출, 경쟁 점포 수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레탑이나 상권 분석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가보세요. 여기에 정보공개서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가맹본부는 법적으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여기에 가맹점 현황, 매출, 폐점 수, 본사 재무 상태가 다 나와 있어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 플랫폼에서도 브랜드별 매출이나 가맹점 수 변화를 비교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점포 매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브랜드 이름을 검색해 보는 겁니다. 해당 브랜드 가맹점을 팔겠다고 내놓은 매물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사가 잘 되는 가맹점을 팔려고 내놓겠습니까? 매달 돈이 잘 들어오는 가게를 굳이 남한테 넘기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건 그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본사에서는 우리 브랜드 가맹점 월 매출 평균 5천만 원이다 라고 말하는데 매물 사이트에는 그 브랜드 가맹점이 수십 개씩 올라와 있다? 이건 뭔가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실 수 있어요. 귀찮기도 하고 본사 담당자가 워낙 자신 있게 말하니까 믿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집을 살 때는 등기부등본 떼보잖아요. 중고차를 살 때도 사고 이력 조회하잖아요.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들어가는 창업을 하면서 왜 본사 말만 듣고 결정하시려는 거예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말을 믿고 안 믿고는 투자자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갑니다. 본사는 여러분이 망해도 이미 가맹비를 받았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챙겼고 식자재를 납품해서 이익을 봤어요. 손해를 보는 건 오로지 여러분뿐입니다. 시스템의 배신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회원권 값어치를 할 만큼 운동을 했는가? 그리고 그거보다 먼저 이 헬스장이 진짜 제대로 된 헬스장인지 확인이라도 해봤는가? 시스템 뒤에 숨어서 오토 매장의 달콤한 꿈만 꾸는 순간 여러분의 사업은 러닝머신 위에서 멈춘 채로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왔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브랜드의 이름표를 빌려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사려 합니다. 나 사장이야 라는 체면의 갑옷을 입고 안 되면 본사 때문이야 라는 핑계 요새에 숨습니다. 창업 설명회에서 들은 화려한 숫자에 현혹되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본사 시스템이 다 해줄 거라는 착각 속에서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전부 다 누군가가 나 대신 해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전거 처음 배울 때 기억나시죠? 뒷바퀴 양쪽에 보조바퀴 달고 탔잖아요. 보조바퀴가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안전하죠. 그런데 보조바퀴를 달고는 절대로 제대로 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속도도 안 나고 코너도 못 돌고 언덕도 못 올라가요. 진짜 자전거를 타려면 어느 순간 보조바퀴를 떼야 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무릎이 까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바람을 가르며 달릴 수 있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시스템은 보조바퀴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한테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건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조바퀴에 의지한 채로 평생 달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보조바퀴는 보조일 뿐이에요. 페달을 밟는 건 여러분의 두 다리입니다. 핸들을 잡는 건 여러분의 두 손이에요. 방향을 정하는 건 여러분의 판단이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건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은 본사를 만나서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서 본인이 매일 땀을 흘리는 점주가 된다면 프랜차이즈는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프랜차이즈라는 이름에 속아서 환상을 사지 마세요. 창업 설명회에 화려한 숫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장님이라는 호칭에 취하지 마세요. 본사 시스템이 여러분 대신 돈을 벌어다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크레탑에서 재무 정보를 확인하세요. 상권 분석 사이트에서 상권을 분석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세요. 점포매매 사이트에서 매물 현황을 검색하세요. 이 4가지만 해봐도 본사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대한민국에는 가맹본부 8,802개, 브랜드 12,377개, 가맹점 36만 5천 개가 있습니다. 36만 5천 개의 가맹점 뒤에는 36만 5천 명의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들 중 누군가는 오늘도 새벽부터 매장에 나와서 땀을 흘리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왜 안 되지 하면서 본사를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심하셨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보조바퀴는 떼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페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밟아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밟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이다 경제톡이었습니다.